명심하세요. 대형 학원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정시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컨설팅을 가서 설명회만 하고 잠깐 있다 바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거는 사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네, 소장님, 이게 소장님께서 컨설턴트니까 네네. 참 이런 질문 여쭤보기가 좀 머쓱하긴 한데 네네. 이 컨설팅 받는 거 수능 시험 본 다음에 네.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지 네. 그리고 저한테는 뭐 사적으로 말씀하셨지만 소위 말하면 이제 사자 컨설턴트도 있잖아요. 네. 그러면 소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컨설팅이 정말 의미가 있는지 네네.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제대로 된 컨설턴트를 찾을 수 있는지 또는 사자를 어떻게 하면 걸릴 수 있는지 네. 좀 솔직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우선은 컨설턴트 사자와 진짜를 가리는 방법은 학종이나 수시, 세특만 강조하는 이런 컨설팅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죄송한데 사자가 많습니다. 또한 부모님들께서 그냥 어떻게, 그러니까 성적 공부, 대표적으로 이건 되게 아주 강조할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할 수 있는데 공부 방법이나 동기부여법 이런 거를 강조하는 컨설턴트들이 있습니다. 이거 어머니들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설명회를 가면 설명회만 끝나고 끝나는 간단한 질문만 끝나는 게 아니라 증문즉답으로 30분 정도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진짜 컨설팅을 하실 수 있는 분이고요. 컨설팅을 가서 설명회만 하고 잠깐 있다 바로 나가시는 분들은 그거는 사자의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수시에 학종 세특만 강조하는 경우도 그렇고요. 정시도 이게 몇 등급이 몇 점 간다 이렇게는 할 수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저도 컨설팅 모임도 많이 나오고 입시소장 모임도 하는데 그때 스터디를 할 때 재밌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께서는 전화를 주셔서 막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거 갖고 자기 방송을 찍는 경우도 더 많이 봤습니다. 근데 그분이 실제 정시를 할 수 있냐? 못합니다. 근데 왜 할 수 있냐? 본인이 남들이 했던 그 자료 갖고 이야기는 잘해요. 근데 본인이 막상 그 자료 갖고 어느 대학을 전략적으로 갈 수 있냐는 이야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점수 갖고 어느 대학을 전략적으로 할 수 있냐는 이야기는 못 하시는 분인데 대신에 어느 대학교가 그 프로그램상 빨간불이 들어오면 그거 갖고 설명은 잘해요. 그런데 컨설팅을 진짜 해보면 이 대학이 작년에는 좀 많이 몰렸고 올해는 안 몰렸고 대표적으로 최근에는 컴공과 그 다음에 반도체과 이런 과들이 인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고 사실 컨설팅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러시아, 프랑스, 독일어 같은 이 어학 계열이 상당히 전보다는 선호가 낮거든요. 그럼 이쪽 대학은 향후에도 그렇게 성적이 확 오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성적이, 그러니까 이 학과가 작년에는 성적이 낮았지만 재작년에는 괜찮은 과다. 그러면은 이번에는 성적이 아주 낮지 않은 확률이 높거든요. 그런 거를 얘기해야 되는데 무조건 빨간색도 어머니 빨간색 뜨니까 이 과를 쓰세요.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명심하세요. 대형 학원에서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실제 정시 같은 경우에 일주일 정도 교육받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이거 실제적인 얘기입니다. 일주일 교육받고 그냥 하시는 분 또는 학원에서 원장님들이 일주일 교육받고 정시를 해주는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그냥 프로그램만 보고 이 학교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 학교 같은 경우에 여기에 예를 들면 수학 반영 비중이 높습니다. 대표적으로 중앙대학교 경영과는 수학 반영 비중이 작년에 45%였습니다. 그러면 수학이 센 학생들, 대표적으로 이과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많이 넘어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어요, 사실은. 교차 지원이 작년부터 가능했잖아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어머니들이 가끔 저한테 여쭤보는 경우가 있어요. 대형 업체, 그러니까 무슨 인재, 그 다음에 무슨 대성, 이런 업체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있는 분들 말이 다 옳지 않느냐, 식으로.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그 업체분들이 작년에 저도 다 남의 걸 많이 보러 가거든요. 그분들이 그런 말 합니다. 작년에 교차 지원이 없을 거라고. 그래서 제 아마 유튜브나 방송을 찾아보면 교차 지원이 40% 이상은 될 거라고 제가 방송을 많이 했습니다. 제 말대로 이번에 40% 이상 됐습니다. 유명한 게 문제가 아니라 어머니 아이를 진심으로 생각하고 매일 공부하고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을 하세요. 제가 꼭 아니더라도 진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런 분을 만나세요. 마치 내가 나한테 맡겨두면 다 된다 이렇게 말하는 컨설턴트는 진짜 아닙니다. 네, 소장님 아까 전에 빨간불 말씀하셨고 프로그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소위 입시 컨설턴트들이 일종의 프로그램을 다 돌리고 있다는 얘기죠. 네. 대표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아이들 중에 이 대학에 몇 명이 지원했고 내 순서가 몇 개냐지 작년에 몇 프로의 확률로 붙었기 때문에 올해 붙는다 안 붙는다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무슨 프로그램은 참고를 합니다. 반대로 무슨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저도 참고를 하거든요. 무슨 프로그램, 무슨 프로그램, 그 다음에 기타 프로그램을 저도 한 3개 정도를 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프로그램마다 작년 커트라인, 대학교에서 공개한 커트라인을 70%까지 엄격하게 줄 것이냐, 80%까지 줄 것이냐, 그게 약간 달라요. 그래서 학생이 만약에 저는 재수까지도 생각이 있고 좀 이 학교를 가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에 저는 빨간불이 들어와도 빨간불이 떨어질 확률이 높을 경우거든요. 그렇더라도 쓰게 합니다. 이 학생이 재수까지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거를 판단하는 기준이 그 프로그램이 아니라 프로그램도 물론 하지만 왜냐하면 그 과가 작년에는 되게 높게 나왔지만 재작년에는 낮게 나올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런 프로그램들은 작년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저는 3년치를 보통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몇 년치를 해본 그 컨설턴트들 또 프로그램도 있고 아이의 현재 의지나 상태, 재수도 고려하고 있다. 아니면 나는 상향 아니면 어차피 이거 반수도 고려한다. 이런 성향에 따라서 사실 프로그램은 비록 좀 떨어지는 거 나오지만 상향을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저도 그런 케이스가 많거든요. 서울대 무슨 예과로 간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은 꼭 그 과를 가고 싶다 그래서 빨간색이 떴지만 써서 올해 붙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군대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성향이나 의지, 그 다음에 재수를 할 것인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시 같은 경우에는 정말 국어나 영어 원장님들 또는 한 일주일 교육받은 컨설턴트라고 말하기 좀 그렇죠. 그런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도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그동안 해왔는지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대표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에는 유명한데 저희가 봤을 때 좀 되게 재밌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초중 동기부여 컨설턴트 이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 솔직히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머님들이 생각하기에 인터넷에서 유명한 거랑 실제 할 수 있는 거랑은 다릅니다. 네.